아무 할 일 없이 뒹굴고 있어. 들어가는 뱃살 옆구리는 처지기만 해. 체중계에 올라가는 숫자 바늘이 겁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자신이 없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그만큼 내 마음도 너무 얼어붙어 버려가지고 지난주부터 결심했던 다이어트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결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먹어봤더니 2주 동안 잘 관리하던 식단이 무너져가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내 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세상 다이어트 걱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부러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도 한번 말라깽이로 살아보고 싶다. 오늘 말라깽이로 살아가는 것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겠지. 난 그렇게 살아본 적 없으니까 행복할 거야. 아무튼 말라깽이로 살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송 알보철, 오늘은 다이어트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몸매 비키니에 식스팩을 상상하는 그 순간에 배에서 꼬르르가 어제 먹다 남긴 중화 요리가 아른거리. 안녕하세요. 하염하염. 야,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아직 우리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몇 회 동안은 계속 우리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계속 갑시다. 저는 오늘 다이어트 주제 진행을 맡은 하나하나입니다. 저는 송파에 살지만 맨날 마포로 출근하는 이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유진입니다. 빠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여러분들을 매일 보는 것 같죠? 일주일 만에 본 것 기분이 같은데.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방송이 지난 화요일날 팟캐에 올라갔죠.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막 흥분을 해서 감격을 잊지 못하겠는데 뭐랄까 저는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듣기 싫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들어보셨는데? 한 분이 독보적인 성량으로 압도를 하셨기 때문에 떨어져서 웃어야겠다. 되게 지금도 그러네요. 지금도 내 목소리가 엄청 크네. 그러네. 네,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녹음 프로그램의 모니터를 보면은 파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역시 저번 방송과 마찬가지로 한 분의 독보적인 성량이 파형에서도 드러나고 난 이게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크네. 모르셨다고요? 예.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게 다 나오네요. 네. 어떠셨어요, 마유진님?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음. 그냥 조금 아직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하다 그쵸. 보면. 네. 뭔가 이제 어색해지지 않고. 네. 빠방 어땠어요? 혼났어요. 오늘은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빠방. 근데 저번에 마이크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마이크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예. 네, 저희 방송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공감하는 방송, 너도 나도 철학이 있다 떠들 수 있는 방송, 아는 거 1도 없어도 누구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방송 녹음합니다. 굿. 네, 오늘은 다이어트인데요, 주제가. 네. 지난주엔 영화, 오늘은 다이어트. 이상하게 뛰어넘어왔죠. 마음대로 정하는 네, 거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거. 생각나는 네,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다이어트인데 혹시 다이어트 하면 좀 떠오르는 뭐 다 해본 경험도 있을 거 아니야, 한 번쯤은. 그럼 뭐 떠오르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없군요. 세상에 다들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네.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막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이어트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이어트 안 해봤어요? 부럽네. 아, 해보긴 해봤죠. 그렇죠? 네. 평생이 다이어트인데. 저는 그 뭐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엄청 살이 쪘던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한 8, 9kg 더 쪘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달 반에 6kg를 뺀 적이 있습니다. 오, 어떻게 빼죠? 그때 정말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건데 안 먹고 계속 줄넘기로 뺐어요. 그때 아. 줄넘기로 맨날 일과만 끝나면은 체육관 가가지고 줄넘기를 했는데 정말 한 달 반 만에 6kg가 빠지더라고요. 나도 그럼 줄넘기 여자들은 종아리에 알 생긴다고 합니다. 무릎 나가지 맞아요. 않을까요? 맨날 운동을 하면 제가 운동을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면은 알 생긴다, 근육 생긴다 오해입니다. 오해 아니에요. 오해입니까? 오해인가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케바케이긴 한데 운동 배울 때 물어봤는데 그렇게 생길 거였으면 진즉에 생겼다고는 진짜. 얘기는 다 하셨는데 보디빌더 하고 계시지 그러면은.
저는 보디빌더 제안을 근데 받았습니다. 근육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저예요. 보면 헬스해서 몸 좋은 여성들이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빨리 근육을 더 키워야 되겠네. 네, 그렇구나. 혹시 빠방은 없어요? 저는 다이어트 많이 해봤잖아요. 운동을 하도 못 해가지고 헬스장에서 그 뭐죠 이렇게 땡기는 팔 땡기는 기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고 무게를 꼽고 하잖아요. 근데 무게를 안 꼽고 해요 저는. 근육이 없어서. 그래서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이거 빠졌다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갔어요. 와 재밌다. 슬픈 얘기입니다. 저는 재밌는 거 아니고. 한 10세 이후부터는 다이어트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10세 진짜요? 이전까지는 내가 뚱뚱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고 원래 체질상 지금 제 몸무게가 거의 초등학교 때 몸무게였기 때문에 엄청난 그것도 신기하다. 그쵸? 초등학교 때 키가 몇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거의 자랐어요. 한 아. 160 정도. 근데 이제 몸무게가 막 그랬었어서 음. 뺐는데 항상 다이어트와 함께 살았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다이어트가 한 개가 딱 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한번 해보셨어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한 가지만 뭐 제가 포도 다이어트 해봤거든요. 근데 포도 다이어트 포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송이씩 계속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요. 근데 그걸 2주 정도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안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한 15kg를 단기간에 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와. 포도를 2알을 먹고 살아야겠으니 2알을 먹고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진짜 거의 기절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전 포도를 안 먹습니다. 저 혹시 요즘 저는 진짜 포도를 먹지 않아요. 포도는 못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 포도로만 하면 이가 빨개지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먹는 거지. 청포도 있잖아요. 그냥 포도 한 송이씩 먹고 그럼 한 3-4일 지나면 이제 포도치 물려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거의 굶는 거죠. 그런 효과네요. 그러니까 물려서 굶게 만드는 효과. 물려서. 약간 그리고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성공했던 계기가 한 30kg 뺐었을 때였는데 그거를 시작한 계기가 그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계기가 남자한테 까여가지고 아. 그 남자가 뚱뚱해서 싫다 그래서 아.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그분의 따귀를 좀 때렸지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어트는 무엇인가 내가 네이버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뭐 다이어트 딱 치면 네이버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떠요. 근데 다이어트의 뜻을 알아봤더니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 그래요? 네, 제한이.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 정말 그렇겠다. 네. 그렇게 진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 혹시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혹시 뭐 내가 아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 뭐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도 얘기했지만 뭐 다이어트 식단 뭐 이런 거 추천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해보고 싶은 거? 효과는 덴마크 다이어트가 좋은데 지속이 어렵습니다. 덴마크 그것도 다이어트는 뭐죠? 그 식단이 일주일치짜리 식단이 있어요. 그거를 2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2패턴을 도는 거죠. 주로 달걀 3개, 커피 1잔, 뭐 자몽 1개, 식빵 1개. 이게 하루의 식단이에요. 한 끼가 아니라. 그냥 굶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네, 다 아니, 싫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다가 3, 4일 되면 질려서 달걀을 못 먹고 굶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많이 뺀 사람들은 이걸 2주 하고 14kg씩 빼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데 21개의 식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자몽, 달걀,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오이, 뭐 식빵 1개 이런 거가 거의 다예요. 그냥 이게 하루에 3개 합친 게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계란을 몇 끼니마다 먹다 보면 이제 물리니까 뒤에 가면 다 굶어요. 근데 이게 무슨 화학작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거래요. 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만 먹네요. 그렇긴 한데 이거를 14일을 하면은 많이 빠진데 저도 해봤는데 일주일 조금 넘게 한 8일 9일을 하다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아니 근데 8일 9일을 하다가 계란이 너무 물려서 계란을 안 먹기 시작하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커피는 안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거의 굶은 거죠. 그래서 한 9일 하고 3kg? 생각보다 얼마 안 빠졌네요. 아니 많이 빠진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 네. 근데 많이 빠졌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마포역 지하철역을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못 가겠어가지고 그날로 딱 관뒀어요. 그래 관두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습니다. 그래 운동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서는 관둔 지 한 일주일 만에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웨딩 촬영을 앞두신 분이나 그런 경우면 모를까 유지가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그런 거 요즘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고단백
저탄수화물. 네. 삼겹살만 아, 먹더라고요. 한창 정말 삼겹살 먹고 고기만 먹고 버터 먹고 막 제가 그거에 혹해가지고 버터를 먹어요? 버터를 먹던데요. 버터. 150g인가? 그거를 버터를 먹으라고 했지 단백질 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품기래요. 버터를 계속 먹더라고. 그냥 먹던지 퍼먹어요? 연어를 거기다 구워 먹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치. 그렇게 먹으면 먹을 만하지. 아, 버터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퍼먹어요? 응. 버터를? 안 퍼먹어요? 안 눕게 안 진짜로 그렇게 안 먹어봤어요? 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진심으로 먹어보셨어요? 아, 먹어봤는데. 원래 버터는 퍼먹는 거 아닙니까? 느끼하지 아니 않아요? 뭐 빵도 느끼하지. 없이? 그러니까 빵도 뭘 있지. 발라 빵도 먹어야지. 발라 먹지. 그러니까 빵. 바르면 먹죠. 발라 먹고 그냥 퍼먹기도 하잖아요. 안 퍼먹어요? 아유, 그렇게는 아 안 이분은 식성이 특이하시기 때문에 엽떡도 안 맵고 그냥 먹는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 아니 버터 느끼하죠. 느끼하긴 한데 다 안 퍼먹습니까? 나만 퍼먹나? 예, 처음 봤어요. 마요네즈를 요거트처럼 퍼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못해. 그런 건 못하지만 한창 디톡스라고 유행 다이어트 막 했을 때 제가 봤습니다. 해봤어요? 과일 주스를 레몬.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날마다 세 끼를 그 주스만 먹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해독이 되는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못하겠죠. 그냥 살겠어. 그러니까 그게 낫겠지. 저도 디톡스 10일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했던 건 과일 주스가 아니고 무슨 차를 마시면서 된장물이랑 설탕을 꼭 먹는 거예요. 설탕물을 살기 위해서. 근데 살은 금방 빠지긴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마요네즈를 한번 찍어 먹었습니다. 마요네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무슨 포인트에서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마요네즈 얘기해서 생각나가지고. 음. 네. 그리고 또 뭐 좋은 식단 같은 거 없을까요? 좋은 식단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지? 뭐 다이어트 딱 하면 생각나는 게 고구마, 닭가슴살, 삶은 달걀 뭐 이런 단백질 위주로 먹게 식단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식단도 많이 뜨고. 그쵸. 근데 사실 몰라서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알고 있는데 유지가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식단의 네. 문제라기보다 그냥 뭐 보통 생각하기로 고구마, 달걀, 막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저지방이나 무지방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살이 찔 가능성도 있다라는 연구 그래요? 결과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하면 그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를 하루 열량으로 지방으로 채워주면 오히려 에너지 방출을 도와주고 생체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비타민 공급을 해주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게 그 고단백 그 얘기인가? 네, 그것도 그쵸, 그런 거기서 지방 좋은 지방을 네. 먹어주면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탄수화물 좀 끊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 근데 탄수화물도 끊게 되면 오히려 더 맞아요. 공복감이 느껴져서 다른 걸 더 많이 섭취하게 된대요. 맞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괜히 막 뭐 더 커피 더 마시고. 근데 탄수화물도 중요한 게 뭐 빵이나 이런 밀가루 같은 저급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저급한 탄수화물. 좀 고급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셔가지고 고급한 탄수화물은 뭐죠? 고급 고구마, 탄수화물은 현미밥, 렌틸콩. 그쵸. 그런 거 현미밥, 렌틸콩 이런 게 정말 좋은 게 오트밀. 소화를 좀 예, 오트밀. 천천히 소화를 시키니까 포만감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아닌데. 네,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많이 엄마 되고 먹고 그리고 돌아서면 배고프지 않아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그 GI 지수라고 당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당 지수가 낮은 걸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은 게 당 지수라는 게 그 음식 안에 탄수화물이 혈당량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높이느냐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서 감자가 고구마보다 칼로리가 낮은데 고구마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당 지수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자는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게 혈당 지수를 굉장히 빨리 높여가지고 맞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뭐가? 밀가루.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까 전에 밀가루를- 표현한 저급한 탄수화물을 네.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요. 하얀 밥, 고혈압의 원인이 하얀 아. 음식들. 아니요 밀가루 너무 좋아해요. 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동감. 그 면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걸 먹지 말라고 밀가루가 하니까. 밀가루 자체보다는 그렇게 면이나 빵으로 가공됐을 때 당 튀기잖아, 지수가 또. 훨씬 올라간대요. 라면. 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어머나 그럼 라면 안 너무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 밥을 밥을 먹어요. 드세요. 밥을 밀가루 드실까요? 먹고 응. 기름 먹고 응. 잔뜩 안 좋은 것만. 네. 뭐 좀 독특한 식단 같은 건 없나요? 그거 있잖아. 내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묵같이 생기는데 곤약. 곤약. 칼로리 곤약. 빵 칼로리. 0인데 네, 빵 칼로리. 근데
곤약을 그냥 못 먹는 게 문제죠.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먹기 힘들죠. 그냥 포만감을 국수를 주는 만들면 되죠. 그래서 국수를 국수를 만들어 만들어서. 먹죠. 근데 그 양념이 이제 또 맛있으니까. 설탕이나 매운 아, 거나 양념이 이런 게 또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인데 적당히 뭐 해야 돼요. 굳이 먹자면 라면이나 이런 면보다는 곤약면이 저는 좋긴 하죠. 한창 다이어트 할 때는 곤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냥 곤약에 죽같이. 실곤약. 그냥 곤약을 넣고 계란 2개 넣고 그냥 끓여 먹었습니다. 슬픕니다. 약간만 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살이 다시 너무나 찔 줄 알았어.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나는 간해서 먹으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옷 핏이 되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내가 살을 쪘을 때랑 다르니까. 그래서 계속 체육복을 샀거든요. 그 추리닝을 막 샀거든요. 근데 내가 추리닝을 살 때 또 그냥 사면 되는데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걸로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혹시 옷을 날씬하게 보이는 좀 비법이나 좀 그런 팁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내가 뭔가 옷을 사실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뚱뚱해도 날씬해 보이게 입는 게 능력이다. 제가 아는 애 중에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인데요. 김모 간사라고 알아요. 예전에 우리와 함께 지금 독일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다 그냥 용서하고 다 벗겨놓고 놓으면 정말 다른 몸이 나타나는. 말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옷 입고 나오면 사실 겉보기도 뭐 아니 그건 아니 근데 그거는 체형인 것 같아요. 이게 옆이 넓은 맞아요. 사람이 있고 앞뒤로 넓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그 친구- 총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잘- 각도이냐에 따라서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넓어서 뒤에서 보면 세상 날씬해 보여. 근데 옷도 잘 입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조금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 조금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긴 한데 밝은 색보다는 좀 더 진한 계열의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가로 줄무늬보다는 좀 세로 줄무늬를 입는다든지 또 얇은 줄무늬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좀 굵은 줄무늬로 입어주시면 죄수복 좋아요. 같은 거. 아 진짜? 근데 굵은 게 더 뚱뚱해 보이지 않나? 난 왜 그렇게 느껴지지? 나도 그렇게 응. 그리고 들었는데. 조금 줄무늬도 줄무늬 나름인데 제 생각에는 줄무늬도 좀 패턴이 있는 줄무늬도 있잖아요. 굵은 거, 얇은 거, 굵은 거, 얇은 거 그런 게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시선을 이쁘지 않나. 분산시키나?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패턴이 들어가 있거나 특정 패턴이나 뭐 좀 독특한 문양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시선 분산을 시켜서 오히려 더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포인트가 궁-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체형에 따른 뭐 그런 옷 입는 방법도 있나? 있죠. 있어요? 어떤 식이죠? 어떤 체형을 원하십니까? 상체가 뚱뚱한 스타일. 상체가 뚱뚱한 스타일은 상체를 진한 색을 입고 하체를 밝은 색을 입으면 하체로 시선이 가겠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보통 제가 조사해 온 거는 상체가 조금 통통하신 분들은 루즈한 핏의 뭐 더- 니트나 맨투맨 니트 맨투맨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그래? 네, 나는 조금 더 부하게 해줘야 더 이렇게 좀 부하게 해줘야 더 네. 부하게 보이고.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루즈한 핏을 입어주는 사람들이 게 그런 게 있대요. 오히려 안 보이는 부분은 좋게 상상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이 딱 딱 붙지 않고 이렇게 널널하게 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보기보다 얇을 거라는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드러내지 그것도 않는 게 좋겠네. 그런 게 비법이기라도 하다. 그리고 비법. 거기 이제 자신이 컴플렉스 있는 부분에서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상체가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다 하시면 이제 하체가 좀 날씬하고 자신 있다 이러면 좀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시선을 밑으로 분산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 자기가 조금 통통하다 싶은 부위에 액세서리나 좀 시선이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시선을 분산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지금 갑자기 저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왜 근데 우리는 날씬해 보이고 싶어 할까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약간 갑자기 우리 일단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받아들여지는 인식이 정말 살 빼는 것 이콜 다이어트 이렇게 등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까 정의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안 먹는 제한하는 거 안 먹는 거가 다이어트. 근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냥 처음에 개념을 들었을 때는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맞아요. 조절을 하는 거고 목적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변질이 되면서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미용. 다이어트가 됐다. 라는 인식의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왜 근데 그런 인식이 됐지?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게 미에 크지 대한 않을까요?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고대부터. 근데 그 미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디어 같은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약간 강압적으로 이게 예쁜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해요. 그게 하죠. 예쁘다고 그게 예쁘다고 그러니까 느껴지잖아. 인식되어 왔으니까 우리도. 결국 우리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 아니 약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란 건 알지만 이미 그렇게 너무나 그런 걸 문제란 걸 맞아. 깨닫기 전에 이미 그렇게 인식을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우리나라에선 더 유독 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 남에게 서양을 보여주기 나가버리면. 위한 문화라서. 내가 이번에 유럽 가서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네. 나는 가리느냐고 바쁜데 그 사람들은 더우니까 그냥 벗고 그냥 추우니까 입고 뭐 하는 건데 우리는 덥든 춥든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가리는데 바쁜. 약간 왜 그래서 아까 옷 입는 얘기를 하다가 왜 내가 날씬해 보이게 입어야 되지? 내가 왜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약간 자존감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왜 이런 걸로 우리가 자존감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정말 극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게 입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존감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죠. 비너스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그치. 것을. 저 자존감을 키워주는 데는 약간 그런 패션도 좀. 네. 근데 또 굳이 뭐 다 그런 막 이렇게 뚱뚱하거나 다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애들이 많이 그러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쁘다랑 건강하다는 별개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하나였던 시대도 있었고. 있었고 다산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었고 또 매력적이다랑 예쁘다랑은 또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살이 찌신 분들이나 뭐 정말 마르신 분들이나 매력적이다라는 거는 또 다른 기준인 거야. 맞아. 그거에 대한 정립 없이 그냥 드라마에서는 맞아. 이 사람이 예뻐 맞아. 라고 약간 폭력적으로 맞아요. 좀 맞아,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좀 많이 달라진 걸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쫙 했다가 왜 요즘 우리나라 옛날에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뚱뚱하면 그 지나가기만 해도 쳐다보고 웃고 이랬거든요. 아세요? 그 느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하철을 타면 막 자기네끼리 속닥거리고 웃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나를 보고 하는 걸 거라고 자격지심이 아니라 진짜로 제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 거의 한 10년 전 막 이러지만 해도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쭉 하고 그런 시선에서 제가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내버려. 그런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에 대한 신기함을 내가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한 요 근래 한 1년 동안 제가 또 좀 살이 좀 쪘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랬더니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나를 쳐다봤을 몸무게에 내가 도달을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하는 얘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몸무게인데 옛날이었으면 나를 쳐다보고 쟤 봐봐 쟤 되게 뚱뚱해 이렇게 시선을 느꼈을 몸무게가 왔는데 나를 한 명도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 한 4, 5년 만에 사람들의 시각이랑 시선이 달라진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 진짜 막 이렇게 막 거대한 사람 아니면 거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뚱뚱하건 날씬하건 뭐 못생겼건 안 못생겼건 우리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으로 못생겼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이제 약간 온 거 시대가 아닌가. 변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이 성숙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 한 6년간 살 뺀 지는 4년 됐고 이제 2년 정도 살을 다시 찌웠는데 그렇게 해서 느낀 시선이 옛날에선 분명히 지금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 시선이 절대 안 느껴요. 지하철에서든지 뭐 밥을 먹으러 가서든지 뭐든지 전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특히 뭐 요즘은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국주라든지 뭐 누구 막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인기도 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세상이 좀 되었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요즘에 TV를 보아도 이렇게 다 마른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조금 요즘엔 좀 네, 사이즈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제 경험상으로도 친구들을 보면 다 진짜 날씬하고 이쁜 사람을 좋아했는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이상형이 있고 맞아. 다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이러다 근데 왜 보니까 나한테는 아무도 들이대지 않죠? 다시 기승전 지난 퍼스널라이즈로 다시 그거-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왜 근데 그렇게 다들 기준은 다른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뭐 있을 거예요. 있어요. 어딘가 있겠지. 저렇게 말딱 있을 자르는 거예요. 거죠. 있을 거예요. 딱 점 찍은 눈이 거죠. 높으신 건 아닌가요? 제가요? 네. 그럴 리가요. 무슨 눈 높지 않아요. 네, 조금 본인이 남자를 보는 눈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내가? 네. 내가 남자를 보는 눈이요? 응. 나 진짜 동의합니다. 왜? 좀 이상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취향이 너무 특이합니다. 약간 찌질한 애들이랑 약간 맞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조금 거 취향이 눈을 너무 본인이 극소수야. 시선을 좀 돌려봐요. 그럴까? 좀 평범한 시선으로 돌려야 되나? 네. 근데 약간 시선이 안 가. 약간 막 뭐 이렇게 되지? 100명 있으면 그 범위에 들어갈 사람이 한 5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혹시 뭐 운동 해보셨어요? 제가 운동을 또 준비했죠. 아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요새 하고 있는데 요즘 산소 샤워 아직도 요새 하시나요? 산소 샤워라고 응, 요즘 아주 여러분 그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근데 요즘 매일 하루에 이시용님 맞죠? 저 이시용입니다. 이시용 맞죠? 아까 말. 이시용님의 그 인스타에 인스타그램에 그 제가 발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매일 하루하루 올라오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산소 그 샤워. 2주간은 좀 바빠가지고 못 못 올리고 하셨죠. 있는데 아픈 것도 있었고 한데 이제 조깅을 좀 유식한 용어로 산소 샤워라고 산소 샤워. 유식하다. 유식하다. 제가 그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정작 저도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효과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또 얘기했었는데 근데 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을 그냥 살을 빼는 거로만 생각을 또 하면은 약간 심리적으로는 나중에 지속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힘든가? 거부감이랑 너무 부담감이 힘들어요. 생긴대요. 너무 부담감이 하기 생긴대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맞아요.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일이 돼버린 노동이 맞아 돼버린 맞아요. 거지. 적어가야지. 그래서 또 이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 건강에도 안 좋다고 어머나. 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강도가 그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워낙 타고난 강도가 너무 처음부터 강도 있게 시켜. 근데 또 자꾸 다 시켜. 하잖아요. 트레이너분들이 응. 그래서 자꾸 해. 그게 문제야. 좀 근력 운동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력이 많아. 근데 내가 쓰질 않으니까 체력이 높아지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도 높고 근력도 높고 다 높은데 이거를 내가 유산소를 1시간 뛸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한 운동을 1년 쉬었더니 옛날에는 40분 유산소만 40분 하면 얼마입니까? 80분에 120분인데 2시간을 유산소만 했거든요. 근력 운동 1시간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체력이 됐었어. 프로 운동꾼이다. 근데 그런 체력이 됐었는데 그거를 쭉 떨어뜨리고 나니까 1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바닥이 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유산소를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근력 운동에 저거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부담감이 돼요. 네, 살 빼려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운동 이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제 데일리로 짜든 이제 주 단위로 짜든 보통은 유산소 시작, 웨이트 하고 유산소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조합이 중요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활성산소라는 게 있대요.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면은 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산성을 띈다. 산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해지면은 세포를 손상을 시킨다. 그러니까 운동을 강도가 높은 걸 하면은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러면은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게 늙었었나? 그래서 막 단기간에 살 빼신 분들 보면 되게 맞아요. 주름지고 아픈 노화가 것처럼. 생기잖아요. 그렇죠. 녹아내리는 그 것처럼. 때문이라고 해요. 내릴까요? 약간 그 정준하님 되게 놀림 받잖아. 맞아요. 그때 맞아요. 촌농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병균들을 살균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지만 이게 과해지면은 이제 이런 노화를 촉진하고 맞아요. 세포가 일단 공격을 받으니까 세포막도 이제 공격을 받고 DNA도 파괴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그 이제 유지가 되게 오래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유지가 오래 아니면 내가 평생 운동할 수 없으니까 평생 운동을 하고 살아야겠지만 운동할 수 없으니까 유지가 오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듣는 생각은 내가 살을 빼고 운동으로 살을 빼고 2년간 유지를 하면 그게 이제 내 체질이 돼서 이제 운동을 막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한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4년을 유지했는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삼시세끼 먹기만 했다는 것은 삼시세끼를 챙겨 먹기만 했는데 왜 살이 찐다는 거죠? 운동을 안 해서 식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내가 밥을 안 먹고 자꾸 과자 먹고 맞아요. 이래서 그런가? 맨날 라떼 먹고 우유 먹고. 우유를 끊어야겠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4년 동안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먹진 않았겠죠. 운동을 일주일에 그치, 몇 번 몇 번을 이상 해야 계속 되겠지. 해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으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은 해야 된다라는. 그럼 평생 운동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운동을 몇 년 했는데 느끼는 건 가장 큰 건 일단 타고난 체질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깨고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나거나 찌고 빠지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체질이 좀 크다고 느낀 게 그 옛날에 어디 외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실험을 했던 게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중에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사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하루에 10,000칼로리씩을 먹여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하루에? 네, 하루에 10,000칼로리씩 먹여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행복한 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무게가 얼마 이상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더 주면서도 계속 먹였는데 결국에는 실험 끝날 때까지 몸무게가 대부분 크게 늘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건 실험이 끝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서 다 원래 몸무게대로 돌아왔다고. 그 체질이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게 적정 체중이 있나? 약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옛날에 막 우리나라가 어렸을 땐 다 사람들이 대부분 말랐던 시대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다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못 먹으면 다 같이 마를 수는 있는데 다 같이 많이 먹는다고 다 같이 뚱뚱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나만 뚱뚱해지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마른 체질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이 아예 찔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였대요. 그러니까 살이 아예 찔 수 없을 사람도 있다. 기본적 그리고 조금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 움직이는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기 맞아,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그거는 사람들은 열량 소비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내가 보기엔 살이 마유진 좀 님이 덜 약간 그런 스타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니야. 엄청 게을러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나는 우리가 지금 카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카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유진 님이랑 같이 일하는 시간에 마유진 님이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컴퓨터 하고 막 우리 뭐 사업 다른 거 할 때 말고는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네, 약간 계속 부지런한 되게 뭔가 계속 몰라요. 집에서는 걸레질이라도 그러다 하고. 누워 계실지 맞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집에 가서는 뻗어 있을 수 있겠다만 맞아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나와 있으면 계속 움직여. 뭔가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살이 안 찌나? 맞아요. 그것도 있고 조금 그리고 먹는 것도 사람마다 좀 이렇게 먹는 똑같은 음식을 섭취를 해도 소화시키거나 기초 대사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흡수시키는 것도 좀 기초 대사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평균이 남자는 몇이에요? 평균?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은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1500? 레인지로 잡는데 한 1600에서 많으면은 정말 많으면 2000까지 가신다고 하는데 와. 여성분들은 1300 이러시더라고요. 1300. 전 1300이 택도 없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냥 숨만 쉬어도 네. 숨만 쉬어도 1300? 숨만 쉬어 그러니까 평균 보통 방금 보통. 보통은 그렇다고 하는데 요게 또 정말 이거는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이제 여름에 한다라고 하면 땀이 쫙 빠지잖아요. 맞아. 그때 정말 운동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겨울에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면은
기초 대사량이 느는 건 겨울에 더 많이 는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 겨울 다이어트 좋아해. 체온 유지를 사람은 위해서도 많이 항온 쓴다고. 동물이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36.5도를 맞추기 음. 위해서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초 대사량이 돌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래서 겨울에 다이어트 하는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좀 겨울에 실질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었고 여름은 오히려 더 못하겠어요. 너무 쓰러질 것 같고 힘들고 토할 것 같고. 근데 겨울이 훨씬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지만 지난 이틀간 너무 먹어서는 2주 동안 다이어트한 게 다 무너진. 계속 밖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럴까?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추운 날? 실제로 그 이누이트 있잖아요. 에스키모족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의 이런 기후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10% 기초 대사량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거꾸로 아열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낮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 게 사우나나 찜질방 가면 조금 땀 빼고 이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나는 워낙 찜질방 싫어해가지고요. 개인적인 스타일 아니구나. 또 아니, 내 스타일 저는 아니시구나. 찜질방 별로 이렇게 막 선호하는 스타일이 되게 아니에요. 호불호 확실하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빠질 것 같다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노폐물도 분비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도움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건 외부열로 인해서 그냥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으로 배출되는 거랑 또 다른 거라 열량이 소모되거나 그렇진 않다고. 수분이 빠지는 거겠죠 수분만 몸에. 빠져요. 그래서 족진되고. 뭐지? 그 보디빌더들은 진짜 그렇게 한다며. 그렇게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그냥 주워 들은 건데 대회 전에 그렇게 물도 안 마시고 수분이는 또 다 빼는 거야. 그냥 찜질방 가서 몸을 다 빼고. 말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물도 안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약간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요. 요요도 부작용이고, 요요 탈모. 탈모도 있고. 나 머리카락 그래서 빠지나? 아니, 갑자기 탈색해서 봐. 머리를 미안해요. 너무 괴롭혀서 머리를 너무 그런다. 괴롭혀서. 요요도 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신병처럼 내가 살을 많이 뺀 사람이 내가 다시 살이 찔까봐 너무 두려워서 강박증. 강박증처럼 먹긴 하는데 설사를 같이 먹는 거야. 약간 거식. 거식증도 그런. 계속 유연하죠. 빼내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를 쭉 하고 되게 날씬한 몸매가 됐어. 근데 거기서 옷을 막 입고 막 하고 다니다가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너 살 되게 많이 빠졌다. 너무 예뻐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맛있는 걸 먹어. 집에 가면 막 불안 증세가 와요.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먹었는데 돌아갈 것 같다. 이제 계속 이렇게 먹으면 돌아가겠지. 물론 그러다가 이게 놓는 순간이 지금처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나도 약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혹시 뭐 그런 얘기 좀 들은 거 있어요? 케이스나 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다이어트 부작용. 요요 말고는 뭐 없나? 거식증도 그런 거죠. 손가락 넣어서 막 토하고 그런 사람들도 맞아. 있잖아요. 얘는 많이 들어보긴 네.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랬다. 회사 다닐 때 언니가 그랬어요. 점심 먹고 화장실 가서 무조건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러면 왜 먹지? 차라리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 자기 이제 심리 상태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싶긴 하고 먹고 가서 다 토해내는 거지. 정말 몸에 안 좋을 텐데. 네, 그쵸. 그게 여기 몸을 역류성 버리는 식도염 되게 많이 걸린대요. 여기 위산이 올라와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고 싶긴 하고 살긴 해야 되겠고 근데 불안은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아까 했던 주제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남에게 보여지- 보이는 거부터 시발점이 돼서 이게 강박증이. 근데 이제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뻐져야지가 아니라 너 살 빼면 예쁠 것 같은데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너 살 빼면 진짜 남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 너 살 빼면 나는 그런 얘기 진짜 한 200만 번 들었거든요. 근데 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도 예쁘고 넌 지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넌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살 조금만 빼면 진짜 괜찮은 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니까 나는 지금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이 사람을 약간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변에 약간 배려라고 하지만 배려 아닌 공격도 좀 있는 것 같은. 약간 그게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이런 엄마들이 보통 옷을 사주면서
이제 애가 조금 크면 뭐 너는 상체가 뭐 예를 들면 너는 다리가 예쁘니까 위에를 이렇게 입고 밑에 이렇게 입으면 참 예쁜 것 같아. 이게 칭찬이지만 애한테는 맞아. 다른 부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옛날 고등학교 때 무슨 그런 프로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 다이어트. 토론 아니 토론 형식의 막 패널들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얘기하는 거 엄청 유행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했던 말이 난 지금도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면 그 사람은 키가 되게 작아요. 남자였나 여자였나 근데 150 조금 넘었어. 진짜 키가 작아. 근데 자기는 그 불편함을 잘 못 느꼈었대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러니까 뭔가 높은 거 있으면 의자 올라가서 빼내면 되고 이제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너 키가 왜 이렇게 작아? 하는 순간 자기가 키가 작은 걸 알았대.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구나. 1도 모르다가 전혀 모르다가 너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하는 순간 키가 작은 거 알고 그게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약간 나는 주변에서도 나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조금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려겠지. 이렇게 하면 너 좋을 것 같은데 격려하고 배려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왜 시집 안 가니? 배려겠지. 명절 때마다. 명절 때마다 배려인가요? 배려겠죠. 뭐 아니면 뭐 결혼한 사람들인데 아기를 안 갖고 있다. 왜 애를 안 가죠? 엄청 스트레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배려라고 얘기한 거.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줘야 돼. 주위에서 좀 조심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엄청 그러니까 주변에 좀 이렇게 등치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상처받는 걸 보면 막 열받아요. 열불 터져요. 배려해 주십시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캠페인인가? 캠페인 갑자기 이렇게 배려해줘요. 배려하기로 이렇게 하는 이게 거예요. 약간 외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사춘기 때 보통 다른 사람이나 나를 볼 때 외형을 많이 보는데 그게 어른들까지 이어지면은 그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약간 덜 성숙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내면을 보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 하죠. 회 좀 먹고 와야겠습니다.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먹방으로 저희는 잠깐 먹방을 찍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빠염. See you.